월초만 되면 통장에 꽤나 든든하던 돈이 어느새 바닥을 드러냅니다. 소비를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이상하게 돈이 남지 않아요. 뭔가 큰 돈을 쓴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새어나가는 걸까요? 은퇴를 앞두거나 막 퇴직한 분들이라면 이 질문 정말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매달 고정으로 빠져나가는 지출들과 익숙한 이름들이 사실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노후의 적일지도 모릅니다. 퇴직 후 삶은 매달 들어오는 급여가 끊긴다는 점에서 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수입이 정해져 있다면 그 안에서 최대한 아끼고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죠. 그런데 이 고정 지출이란 녀석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무심코 유지하고 있는 보험, 매달 자동 이체되는 스트리밍 서비스, 무의식적으로 나가는 관리비, 통신비, 차량 유지비 하나하나는 별거 없어 보여도 전부 합치면 우리 노후 자산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누수 구멍이 됩니다. 첫 번째 사례는 60세에 은퇴한 어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살며 퇴직 후에도 예전처럼 생활하다 보니 매달 300만 원 이상 고정으로 나가더랍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만 해도 60만 원. 여기에 두 명이 사용하는 휴대폰 요금 20만 원, 인터넷과 IPTV 묶음 서비스 4만 원, 각종 유료 구독 서비스들 넷플릭스, 음악 스트리밍, 유료 뉴스까지 6만 원. 거기에 차량 유지비 보험료, 주유비, 정비 포함로 50만 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후 월 25만 원. 총합 165만 원이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아도 매달 기본적으로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식비와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결국 한 달 300만 원이 훌쩍 넘는 거죠. 연금 수령액보다 더 쓰는 달도 있었다니 말 다 했죠. 두 번째 사례는 지방 소도시로 귀촌한 B씨입니다. 은퇴 후 도시 생활을 접고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부부가 함께 시골로 내려갔죠. 이 부부는 놀랍게도 한 달 고정 지출을 100만 원 이하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결은 단순합니다. 자가주택으로 이사하여 관리비 0원, TV도 없애고 공중파만 보기, 넷플릭스 등 모든 구독 서비스 해지, 휴대폰은 알뜰폰으로 변경해서 1인당 1만 원대 요금제 사용, 자가 농사로 채소 계란 해결, 차량은 경차로 바꾸고 이동도 최소화. 건강보험료는 저소득 기준으로 줄어든 덕에 8만 원대. 처음엔 불편했지만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느낌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연 속에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어 만족도는 높다고 하네요. 세 번째 사례는 혼자 사는 58세 C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퇴직 후 줄어든 수입에 맞춰 소비를 줄이려고 결심했지만 가장 어려웠던 건 고정 지출의 습관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유지해온 보험 3개, 아직 쓰지도 않는 골프 멤버십 연회비, 매달 나가는 커피 정기 배송 서비스 이 모든 게 익숙해서 한 번도 점검해보지 않았다고 해요. 은퇴 이후 6개월간의 적자 생활을 겪은 후에서야 본격적인 지출 점검에 들어갔고 결국 보험 2개 해약, 차량 처분, 카페 대신 집에서 핸드드립 커피 마시는 루틴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재는 한 달 생활비 120만 원으로 조용하지만 풍족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돈은 쓰는 재미가 아닌 안 쓰는 안도감에서 오는 거였어요. 라는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고정 지출이 무서운 이유는 그게 정상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통신비가 한 달에 15만 원인 것도 자동차에 매달 50만 원 들어가는 것도 당연한 생활비로 여겨지죠. 그런데 그 당연함을 의심하지 않으면 절대 소비는 줄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 자산 관리의 시작은 수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새는 돈을 막는 것부터라고요. 특히 은퇴 후엔 고정 지출 다이어트가 필수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통신비 알뜰폰 요금제로 전환하면 1인당 5만 원 이상 절감 가능. 차량 자가용을 경차로 바꾸거나 대중교통 위주로 전환. 보험 중복되거나 과한 보험 상품은 해약 검토, 필요한 최소한만 유지. 구독 서비스 3개월 이상 안 쓴 서비스는 과감히 해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점검을 통해 경감 신청 가능. 전기 수도 등 공과금 절약형 가전, 절수 샤워기, 플러그 차단기 등 활용.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달 고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어떤 항목부터 손대야 하는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줄일 수 있는 것부터 바로 줄이기입니다. 고정 지출이란 매달 쓰는 돈이지만 사실 상당수는 안 써도 되는 돈입니다. 다만 익숙함과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을 뿐이죠. 먼저 통신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대형 통신사 요금제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1인당 6만 10만 원씩 쓰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량을 보면 대부분 데이터 10GB도 채 안 쓰고요. 통화는 가족끼리 카카오톡으로 합니다. 이럴 땐 알뜰폰 요금제로 전환만 해도 1인당 1만 2만 원대 요금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부 기준이면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아끼는 셈이죠. 그리고 유선 전화나 인터넷 결합 상품도 꼼꼼히 비교해 보세요. 장기 사용자 할인, 요금제 조정, 프로모션을 통해 비용을 절반 가까이 줄인 분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입니다. 특히 은퇴자분들 중에는 35개의 보험을 동시에 유지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손의료보험, 종신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등. 그런데 중복 보장이 많고 실제로 보험금 청구를 거의 안 하는 보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이 있는데도 또 다른 입원 특약을 유지하고 있거나 자녀 결혼 후에도 자녀 보험을 납입 중인 경우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매년 1회 보험 정비를 추천합니다. 보장 내용이 겹치는 상품은 정리하고 고령자에게 꼭 필요한 실손의료보험이나 치매 특약 등은 유지하되 과잉 보장된 상품은 과감히 해약하세요. 평균적으로 보험 다이어트만으로 한 달에 1,030만 원 절약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자동차 유지비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대형 세단이나 SUV를 계속 유지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기름값, 보험료, 세금, 정비비, 세차비까지 감안하면 매달 최소 40만 60만 원이 들어갑니다. 특히 도심에 사시면서 주로 마트, 병원, 가까운 이동에만 쓰는 경우라면 굳이 차를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만 카쉐어링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 택시를 병행하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자가용을 없애고 그 돈으로 월 12회 택시 타도 여전히 남는 구조입니다. 혹은 차량을 처분하고 소형 경차로 전환하면 보험료와 유류비도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네 번째로는 각종 구독 서비스입니다. 요즘은 구독 경제가 워낙 일상화되어 있어서 한 사람당 최소 35개 구독 서비스를 쓰는 경우도 드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왓챠, 멜론, 유료 뉴스, 쇼핑몰 정기 배송, 건강식품 정기 구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중에 한 달 이상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도 많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시 볼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해지를 미루다 보면 연간 수십만 원이 새고 있어요. 구독 서비스는 반드시 월 초에 체크하고 지난달 사용 기록이 없으면 해지하는 게 정답입니다. 불편함은 일주일이면 적응됩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분들은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재산소득 기준을 줄이면 보험료도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면 미신고 상태로 있다가 한 번에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고요.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보험료도 높아집니다. 이럴 땐 실거주 외 주택을 정리하거나 배우자와 자산을 분산 보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은 저소득 기준이 되면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도 있고요. 국세청 홈택스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건 관리비와 에너지 사용 패턴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매달 나가는 관리비의 구조를 꼭 확인하세요. 중앙난방이면 절약이 어렵지만 개별 난방 구조에서는 난방 패턴만 조정해도 큰 차이가 납니다. 난방 템퍼러처를 1도만 낮춰도 한 달에 23만 원 차이 납니다. 여름철엔 에어컨 타이머 설정, 겨울엔 전기장판으로 난방 면적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큽니다. 요약하자면 매달 반복되는 고정 지출은 대부분 의식적으로 조절 가능한 항목입니다.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노후 자산을 지키지 못합니다. 일단 본인의 한 달 지출 목록을 종이에 손으로 써보세요. 자동이체 내역,
통신요금 고지서, 보험료 청구서, 카드 명세서까지. 뭐가 나가는지도 모르는 지출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할 첫 번째 돈입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지출 점검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안 쓰기 때문에 돈이 남는 법이죠. 지금부터라도 새는 돈의 구멍을 막고 안정된 노후로 가는 길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고정지출 관리를 넘어 은퇴 후 돈을 아끼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하는 현실적인 전략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게요. 단순히 지출만 줄인다고 노후가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려놓되 대체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나에게 꼭 필요한 가치를 새롭게 채워 넣는 거죠. 예를 들어 넷플릭스를 해지했다고 해서 문화생활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도서관에서 무료로 다큐나 강연 영상을 스트리밍할 수 있고 유튜브엔 각종 교양 콘텐츠가 넘쳐나죠. 필라테스나 헬스장 회원권을 끊었다고 운동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동네 공원 걷기나 유튜브 홈트 채널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처럼 돈이 드는 활동을 돈 안 드는 대체제로 전환하는 것, 바로 이 사고방식이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전환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불편해지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앞서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에 필요한 건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이전엔 당연하게 누렸던 소비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려다 보니 결국 자산은 줄고 불안은 커지는 겁니다. 반면 생활을 최소 비용으로 재구성한 분들은 적은 돈으로도 심리적 안정과 만족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실제로 한 금융 상담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퇴자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출의 자동화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고정 지출은 무심코 유지되는 습관의 결정체예요.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멈춰야만 진짜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당신의 노후를 위협하는 건 큰 돈을 안 벌어서가 아니라 작은 지출에 무관심해서라는 뜻이죠. 또한 고정 지출을 점검하고 줄이는 과정에서 정서적인 전환도 함께 일어납니다. 불안과 조급함이 줄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삶이라는 감각이 생겨요. 매달 마이너스 통장을 보며 한숨 쉬던 사람이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난 뒤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라는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다시 주도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절약은 결핍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초라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만 돈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풍요로운 선택입니다. 허투루 나가던 돈을 잡고 그 돈으로 여행을 가거나 자녀에게 여유 있게 용돈을 주고 자신을 위해 좋은 건강식품 하나 챙기는 게 가능해집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은퇴자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고정비를 줄이고 건강비를 늘리는 전략입니다. 이건 최고의 투자입니다. 왜냐고요?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계획이 무너지니까요. 결국 한 달마다 사라지던 내 돈의 행방을 찾는다는 건 단순한 가계부 정리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되찾는 일입니다. 은퇴 후에도 단단하게 살아가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지출을 통제하는 자, 노후를 지배한다. 당신의 통장이 다시 든든해지고 그 안에 안정감과 자신감이 차오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당장 고정 지출 리스트부터 꺼내보세요. 진짜 내 돈을 지키는 첫걸음은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